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일상성과 비본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으로 가까운 것일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가족처럼 친구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요, 친근한 물건일수록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요, 망각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고 잊어버려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운 것일수록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평상시엔 자주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성 혹은 일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삶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삶,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 놓치고 잊어버리고, 즉 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와 나의 소중한 삶, 나의 생활들을 자꾸 놓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선 하이데거는 평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계속 읽으면서 하이데거의 생각과 사유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67페이지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존재를 그의 평균적 일상성에서 해명한다고 해서 몽롱한 무규정성이라는 의미의 평균적 구조들만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평균성의 방식에 있어서 존재적으로 있는 것도, 존재론적으로는 현 존재의 본래적 존재의 존재론적 규정들과 구조상 다르지 않은 함축성이 있는 구조들 속에서 아주 잘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중요한 관점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비본래성이라고 하고 일상성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열등하고 무능하고 혹은 해악만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관념이냐, 그냥 평균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성도 우리의 인간, 현 존재의 이 본래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와 동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태도 취할 수 있다는 이 실존적인 어떤 구조 방식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캐물어서 위대한 사상가나 석학이 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균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길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스치는 일상의 많은 사람들도 실은 다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고 각자의 실존에 입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균성 혹은 일상도 본래적인 삶하고 언제나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이데거는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애가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남들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이데거는 아니, 그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네요. 현존재의 분석론에서 연원하는 설명은 모두 현존재의 실존 구조를 고려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그 설명들은 실존성에 입각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 존재의 존재 성격들을 실존 범주라고 부른다. 실존 범주는 현 존재가 아닌 존재자들의 존재 규정들, 즉 우리가 범주라고 부르는 것들과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때 이 용어 범주는 그 1차적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 수용되고 확보된 것이다. 고대 존재론은 존재 해석의 법내적 기반으로서 세계 내부에서 만나는 존재자를 가지고 있다. 이 존재자에 접근하는 통로의 양식으로 간주된 것이 노예인 또는 로고스이다. 존재자는 그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두드러진 레게인, 보게하다 속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 존재는 처음부터 있는 것으로서 또 모든 존재자 가운데 이미 있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존재자를 논하는 때마다 이미 선행적으로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카테고리아이, 범주이다. 네, 여기서 보니까요 헬라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노예인, 로고스, 카테고리아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단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좀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대단하고 심오한 것이 더 추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 어려운 단어에 괜히 겁먹고 속지 않는다면 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분석하면서 갈 텐데 이렇게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틀들을 나는 실존 범주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존 범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가짜성이라든지 실존성 혹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 등등 사물이나 여러 도구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틀들을 실존 범주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헬라어다 카테고리아의 범주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려 들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틀이나 어떤 인식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범주라고 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엔 이 용어를 물건이나 사물들, 도구들에 쓸 때나 인간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때나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범주라는 용어가 물건이나 사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학자는 칸트예요. 칸트가 자신의 책 순수 이성 비판에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 즉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범주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사유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틀이라고,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자기가 말하는 이 범주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따왔고요. 용어만 따왔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범주는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즉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런 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그걸 싫어합니다. 엄연히 인간은 물건들이나 도구들하고 다른데 왜 그냥 나타나고 보여지기만 하는 그런 사물들과 동등하게 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이데거가 실존 범주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 인간을 파악할 때는 실존 범주로 파악할 거다. 이 용어는 범주라는 용어에서 왔고, 범주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물건이나 다른 도구들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방식과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서부터 범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때 존재하는 것은 노예인, 로고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제적인 사유, 사상이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보니까 레겐이라는 거예요. 보게 한다. 즉 먼저 무엇인가가 눈앞에 있어서 그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선되는 거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눈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틀을 뭐라고 했다고요? 카테고리 아이, 범주라고 이야기 왔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시작하든 그 오리엔테이션 초반에 꼭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용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벌써 겁먹어서 이걸 기피하고 멀리하고 또 기존에 철학을 많이 가르쳐주고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좀 쉽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이를 좀 더 풀어서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어려운 용어들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는 남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데거를 다른 학자들의 다른 용어들과 자꾸 결합시키기도 하고요. 뭐 칸트와 결합시키기도 하고 둘레주나 뭐 이런 여러 학자들하고 많이 결합시키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와 근거에 들어서 결합시키고 그와 유사하다 혹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송 같은 거라든지 영상 매체로 하는 곳에선 단 한 명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주작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엔 지적인 어떤 주작? 사기 같아요. 사기.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엄연히 그것을 다루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용어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먼저 밝혀주고요. 이것을 다른 학자들과 연결시켜 주려고 한다면 다른 학자의 무슨 개념 혹은 어떤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또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서야 이것이 왜 연결되었는지를 말해야 될 텐데요. 꼭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어떤 용어를 설명할 때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어를 가져와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소화 안 되고 저것도 소화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럴싸하게 말장난하는 것 같은 게 대부분입니다. 실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가들은 기존의 사유와 기존의 학문들을 깨부수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새로운 용어로 말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이유와 연결 지어서 이제 자신이 새로운 사유,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언어들로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서 이 용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이런저런 사유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 같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용어와 낯선 용어들 때문에 괜히 기죽고 겁먹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아직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어려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켜보자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이데거는 실존 범주라는 개념을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유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실존 범주는 기존에 사용했던 범주라는 단어에서 실존을 붙인 것, 거기에서 나왔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 차이, 독특함, 우위를 발견해서
거기에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을 넣었고요. 범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눈에 보인다는 것, 보이는 대상,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인간이나 사물이나 도구 등에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대입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선 공개적으로 호소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를 힐책한다는 뜻이다. 존재론적으로 사용하면 이 용어는 존재자가 이미 그때마다 존재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힐책한다. 즉 존재자를 그 존재에 있어서 만인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봄에 있어서 보여진 것 및 볼 수 있는 것이 카테고리 I다. 카테고리 I는 로고스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 걸어지고 논의될 수 있는 존재자의 아프리오리한 규정들을 포괄한다. 실전 범주와 범주는 존재 성격의 두 근본 가능성이다. 그 각각에 대응하는 존재자는 그때마다 일차적 물음의 방식이 다르기를 요구한다. 즉, 존재자는 누구이든가 무엇이다. 존재 성격의 이 두 양상 간의 연관에 관해서는 존재 물음의 지평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냥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이데거 글쓰기의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어떤 단어를 어원적인 의미를 밝혀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카테고리 아이든 뭐 힐책한다,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긴 것도 굳이 다 일일이 파악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몇 문장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실존 범주와 범주를 구분한다. 그래서 실존 범주는 뭐라고 묻는다고요? 누구인가? 라고 묻고요. 범주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실존 범주는 인간, 현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범주는 그런 것 없이 사물에게 그냥 존재자에 대해서만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단이 길다고 해서 낯선 헬라어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괜히 두렵고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딱 이야기밖에 없다. 두 가지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시사되었던 바이지만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에 있어서는 존재 물음 자체에 못지않게 긴급한 과제가 함께 촉구된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철학적으로 농구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아프리오리의 해명이라는 과제이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심리학, 인간학, 아니 생물학보다도 앞서 있다. 현존재에 관한 이들 가능한 탐구들에 대해 경계가 이루어질 때 분석론의 주제는 더욱 엄격한 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분석론의 필요성도 한층 더 극명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은 현존재의 주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재를, 즉 인간을 주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건데요. 현존재를 분석할 때 하이데거는 각자성과 실존이라는 두 가지의 이런 실존 범주를 통해서 사물이나 다른 도구와 같은 이런 전제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현존재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존 범주와 범주처럼 현존재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범주가 묻는 방식, 즉 무엇인가로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분석하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이데거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고대에서부터 계속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문단은 다음 문단을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실존 범주가 현존재를 분석하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하겠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이데거가 많은 학자들을 간략간략하게만 끌고 와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선 그래요. 앞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즉 현존재는 다른 사물들하고 도구나 다른 존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혹은 존재론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물으면 안 되고 실존 범주에 입각해서 즉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 기존의 철학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물론 서구 철학을 봤을 때 서구 철학에 대한 인간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하나는 이성적인 인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입각한 이해입니다. 이것에 관한 페이지만 조금 보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73쪽인데요. 73쪽에 1번, 2번인데요. 우선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이해한 것, 우리에겐 참 익숙하고 많이 봤던 그런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 혹은 레스 코기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성적인 동물,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이데거가 보기엔 생각하는 동물, 그러니까 인간을 저 동물들과 동일하게 보았다. 다른 전제자들과 동일하게 본다는 그런 이해가 선입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덧붙여 주긴 했지만 이것으로는 존재론적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교적인 이해, 즉 신학적인 이해를 보면 여기서는 인간의 의의가 조금 보인다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 해서 그래도 인간이 다른 무수한 피조물들보다는 좀 더 그 지위가 높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해가 근대가 되고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신에 대한 존재 의심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선 결국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성적인 동물처럼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퇴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계속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존재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매우 높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문학의 정신이 이런 것 아닐까요? 참된 인간의, 그리고 인간애를 넘어서 온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그런 가르침과 진리가 무엇일까? 불합리다, 부조리, 그 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에 이렇게 숨을 틔워주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함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공부 함께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